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편 로그인 구현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나서는 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시는데요. 앱 아이콘, 앱 이름, 사업자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이름은 테스트, 사업자명도 동일하게 테스트 사업자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되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앱키가 보이는데요. 네이티브 앱키는 나중에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겁니다. 플랫폼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웹 세 가지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등록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필수인데요. com.sample.kakao로 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링크, 카카오톡 채널, 음성, 푸시 알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톡 로그인을 사용해 볼 거고요. 카카오톡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프로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온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의 항목이 있는데요. 카카오 로그인이 활성화되었다면 우리가 카카오 로그인 이후에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사용할지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카카오톡이 우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할지에 대한 팝업이 생성되고 그 팝업에서 사용자가 동의한 정보들만 우리 앱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필 정보,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은 거의 필수겠죠. 계정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프로필 정보를 설정 클릭하시고 필수 동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의를 해야만 로그인이 진행되는 그런 정보는 필수 동의. 그리고 로그인과는 상관없지만 사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항목은 선택 동의. 이용 중 동의는 카카오 로그인할 때는 동의받지 않지만 나중에 해당되는 정보가 필요할 때 별도로 동의 팝업을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고요. 사용 안 하면 해당되는 정보는 우리 앱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권한 요청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목적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이메일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메일은 선택 동의를 해서 사용자가 동의하면 우리가 가져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의 목적을 기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동의 목적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프로필 정보와 이메일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카카오 스토리 글 목록, 글 작성, 메시지 전송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동의 그리고 목적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상태를 설정하셨다면 미리 동의창을 프리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앱 아이콘, 이름, 사업자 정보가 나오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동의할 수 있는 정보창이 나옵니다. 전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필수 항목을 동의할 수도 있고 선택 항목 중에서는 선택적으로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동의 팝업이 뜬다는 것을 프리뷰한 이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필요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설정은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등록은 방금 진행을 했고, 개발 환경,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설치하기, 초기화, 키해시 등록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설치하기는 우선 그래들 설정을 통해서 카카오 API를 사용하기 위한 리파지토리를 추가하고요. 디펜던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되지만 추후에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전부 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되고요. 자바 8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파일 옵션에 소스 컴패터빌리티와 타겟 컴패터빌리티가 1.8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샘플은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가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가드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초기화는 카카오톡 로그인 또는 카카오톡의 그 어떤 API를 사용하기 전에 카카오 SDK의 init을 통해서 초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샘플에서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새로 만들고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onCreate에서 카카오 SDK를 통한 초기화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맨 먼저 실행해야 될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 메인 액티비티 onCreate에서도 초기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샘플에서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의 권고대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우리 매니페스트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설정해 주고요. 키해시 등록은 디버그 키해시와 릴리즈 키해시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개발할 때는 디버그 키해시가 필요하고 실제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 릴리즈 해시키가 필요합니다. 디버그 키해시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마다 모두 다 키해시를 생성해서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맥과 윈도우에서 디버그 키해시 생성 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프로젝트 생성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empty activity로 생성을 하고요. 패키지 네임은 아까 앱 설정에서 만든 com.sample.kakao로 지정하겠습니다.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는 코틀린으로 예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파지토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단위의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여시고 아까 문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리파지토리에 카카오톡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는 카카오 리파지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듈 단위 그래들 파일에서 카카오톡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유저, 톡, 스토리, 링크, 내비, 5개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추가하고 나서는 반드시 sync now를 해주셔야 필요한 디펜던시들이 다운로드가 돼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여시고 인터넷 사용 권한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듈 단위 빌드 그래들에서 자바 8 버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자바 8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화를 위해서는 샘플에 있는 것처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New,
자바 클래스 하시고 이름은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하고 안드로이드 앱의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겠습니다. 그리고 onCreate에서 카카오 SDK API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할 건데요. 초기화는 카카오 SDK init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텍스트를 넣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앱키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컨텍스트는 this를 넣어주시면 되고 앱키는 스트링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앱키 부분, 네이티브 앱키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임, 방금 만든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 키 해시 등록인데요. 키 해시 등록은 터미널을 여시고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버그 키 해시를 추가하실 건데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터미널 창에서 실행을 하시면 맨 마지막에 이러한 키 해시가 출력이 됩니다. 이 키 해시는 복사를 하시고 아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수정에 들어가셔서 키 해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키 해시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모든 장비에서 키 해시를 생성해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트북 2대를 이용해서 개발한다면 노트북 2대의 키 해시를 둘 다 등록해 주셔야 각각의 노트북에서 에뮬레이터나 실기기에 올렸을 때 카카오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면 이제 카카오 API를 사용할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에 앞서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서, 카카오 로그인, 안드로이드에 보시면 리다이렉트 URI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앱에서의 리다이렉트 URI 설정은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매니페스트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네이티브 앱키는 우리가 아까 카카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샘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정상적인 어포스트로피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포스트로피를 복사하셔서 이 부분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앱에서 리다이렉트 URI도 구현을 해 주었고요. 실제 이 부분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액티비티고 우리는 단순히 앱키 부분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앱키 부분을 설정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카카오라는 부분을 그대로 두시고 뒷부분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앱을 실행시켰을 때 현재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화면에 로그아웃 버튼을 생성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하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 매니저를 바꾸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수직으로 바꾸겠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 건데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의 문서, 카카오 로그인 이해하기, 설정하기,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 이 부분을 살짝 스크롤해 보시면 로그인 버튼 구현으로 미리 로그인 버튼에 사용될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언어, 크기, 너비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드로어블을 하시고 방금 다운로드를 했었기 때문에 넥스트, 넥스트 가져와졌습니다. 이미지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에는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표시할 공간을 만들고요. 하단에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전체를 잡고 이미지 뷰에 200dp, 200dp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을 표시할 공간도 만들고요. 그래비티를 센터로 줘서 가운데 정렬해서 표시되도록 하죠. 자, 레이아웃 준비가 되었고요. 화면이 생성이 되면 업데이트 카카오 로그인 UI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호출해 주도록 하고요. 이 메소드 안에서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버튼을 화면에 보이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보이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저 API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데 이 API에 인스턴스를 넣고 내 정보, 즉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를 얻어오면 됩니다. 파라미터로는 펑션 to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콜백 객체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new function to 객체를 구현한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invoke라는 메소드를 콜백으로 호출해 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유저가 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로그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 여부에 따라서 버튼들을 보이거나 숨겨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 로그아웃 버튼을 클래스 멤버로 생성하고요. 닉네임을 위한 클래스 변수, 프로필 이미지를 위한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로그아웃 버튼도 파인드 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버튼은 사라지게 하고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줘야 되겠죠. 로그인 버튼을 비저빌리티를 건으로 만들어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고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의 비저빌리티는 비저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꾸로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버튼을 비저블로 만들고요. 로그아웃 버튼은 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파일에서는 초기에 두 버튼 모두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시행할 때는 두 개의 버튼 모두 보이지 않다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로그인 버튼이 보이기도 하고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기도 하겠죠. 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이렇게 사용자의 아이디, 사용자 어카운트 정보 중에 이메일, 사용자 어카운트 정보 중에 프로필에 있는 닉네임, 그리고 어카운트 정보의 성별, 어카운트 정보의 연령대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을 얻었으니 닉네임은 바로 화면에 표시를 하죠. 유저, get 카카오 어카운트, get 프로필, get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프로필 이미지는 유저의 get 카카오 어카운트, get 프로필의 get 썸네일 이미지 URL 형태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URL 형태로 제공된 이미지를 화면 이미지 뷰에 출력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픈소스를 이용해 보죠. 이미지 핸들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글라이드, 컴프, GitHub 범프 태그의 글라이드 4.11.0 버전을 디펜던시로 추가하고요. 싱크 나우를 누르면 글라이드가 다운로드 돼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프로필 사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로드 이미지 URL은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into 프로필 이미지 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넣기 전에 글라이드가 제공하는 서클 크롭을 통해서 동그랗게 크로핑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로그아웃 된 상태라면 닉네임도 널로 세팅을 하고 프로필 이미지도
널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로그인, 로그아웃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로그인 버튼에 온클릭 리슨을 걸어놓고 로그인 버튼이 클릭되었다면 로그인을 수행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로그인은 해당되는 기기 또는 에뮬레이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로그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기에 카카오톡을 띄워서 로그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고요. 만약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기에서는 대신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그 결과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카카오톡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카카오톡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API도 역시 카카오가 제공합니다. 로그인 클라이언트 API인데요. 우선 인스턴스를 얻어오고 API 중에 is 카카오톡 로그인 available 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API를 호출하면 기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로그인하는 API를 달리 호출해 주면 되는데요. true를 리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기에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그인 클라이언트에 인스턴스를 넣고 로그인 with 카카오톡 하면 됩니다. 파라미터로는 컨텍스트와 로그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콜백은 function2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invoke라는 메서드가 콜백으로 호출이 되는데, 이때 토큰이 전달이 되면 로그인이 성공한 것이고 토큰이 널이면 로그인이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에 토큰이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었을 때 처리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결과가 오류가 있다면 through 널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오류 값을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앱에서는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업데이트 카카오 로그인 UI에 모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로그인 클라이언트의 get instance, 이번에는 로그인 with 카카오 어카운트, 즉 웹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메인 액티비티의 this에서 컨텍스트를 넘겨주시고 동일하게 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콜백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외부 콜백 객체로 뽑아내고요. 이 콜백 객체를 양쪽 모두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버튼이 클릭했을 때 카카오톡에 설치되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 계정으로 카카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수행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동일하게 콜백으로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우리 앱에서는 간단하게 화면에 로그인과 관련된 버튼을 보이거나 숨기거나 또는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보이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아웃 버튼인데요. 로그아웃 버튼에도 로그아웃 버튼이 클릭되었을 땐
유저 API 클라이언트에 get instance logout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는 function 1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요. 로그아웃이 수행이 되고 나면 invoke로 콜백이 전달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화면만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이 구현이 되었고 각각에 따라서 로그인 상태를 확인해서 화면에 사용자의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각각 보이거나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는 카카오톡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설정에서 설정한 것처럼 각종 정보 동의 화면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필수 항목 또는 필수 항목의 일부 옵션 항목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동의를 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해당되는 정보가 콜백이 불려지면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아이디, 닉네임, 그리고 프로필 사진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이 되고요. 또 로그인을 하면 이전에 로그인한 정보가 보이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되고 다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API 중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아이디, 이메일, 닉네임, 성별, 그리고 연령대 등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편 로그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